안녕하세요. 시열재단 이사장이자 진소리 쓴소리의 김원호입니다. 오늘은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전국시대를 풍미했던 한비라는 사람이 쓴 한비자라는 책에는 팔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주가 반드시 경계해야 하는 8가지 간사한 말 내지는 행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팔간 가운데 동상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원전에는 군주라고 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군주 대신 대통령이라 호칭하겠다는 점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팔간의 첫 번째인 동상은 잠자리를 같이 하는 정실 부인과 총애받는 후궁들이 군주를 현혹시키고 군주가 편안히 쉬려고 할 때나 만취했을 때를 틈타 원하고자 하는 일을 얻어내려는 거라고 한비자는 정의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유럽의 왕국도 후궁을 둘 수 없으니 대통령에게는 후궁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동상은 영부인의 언행을 일컫는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영부인은 해외 순방 등 국내외 주요 행사에 대통령과 동행하거나 대통령을 대신하는 대외 활동도 많이 합니다. 본인 의지에 따라 의례적인 역할에 머무를 수도 있지만 대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영부인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므로 대통령의 버금가는 권한을 휘두를 수 있다는 게 큰 문제지만 그것을 통제할 방법도 마땅치 않아 더 문제라 하겠습니다. 술과 짜장면을 좋아하는 특수통 검사에 불과한 윤석열을 대통령 자리에 올려놓은 1등 공신이 김건희 여사라는 말이 시중에 돌아다니지만 저는 거기에 윤석열을 추락시킨 장본인도 김건희 여사라는 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2021년 대통령 선거 기간에 논문 표절과 관련하여 국민에게 사과하면서 진짜 사과는 하지 않고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라는 심파극을 찍고는 황급히 연단을 내려갔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영부인보다는 대통령 배우자란 호칭을 사용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 말이 대통령의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약속을 지키겠다는 다짐으로 이해했지만 착각이었습니다. 국민과 한 김건희 여사의 약속은 오래가지 않았으니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대통령이 된 사람이 조심해야 할 팔간 가운데 첫 번째인 동상을 살펴보기로 했으니 74년간 청와대를 거쳐간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의 부인 11명에 대한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의 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는 대통령의 비서 역할을 톡톡히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 군정으로부터 업무를 이양받는 과정에서 프란체스코 여사의 유창한 영어 실력이 큰 역할을 했으며 한국 전쟁의 피난 시기에는 세계 각국에 구호품을 보내달라는 영문 편지를 쓰기도 했답니다. 프란체스카 여사는 근건 전략이 몸에 뱄던 탓에 물과 전기를 아끼기 위해 손빨래를 하고 한 번 쓴 비눗물은 다시 모아 걸레를 빠는 데 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4.19 혁명으로 대통령이 된 윤보선의 부인인 공덕기 여사는 요코하마 공립여자신학교를 졸업한 한국 최초의 여성 신학자였습니다. 그녀는 1년 8개월의 청와대 생활을 기양살이라 표현했을 정도로 정치에 일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청와대 생활을 끝낸 뒤인 1970년대부터는 원폭 피해자 돕기 운동, 통일 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었죠.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했다가 대통령이 된 박정희의 부인인 유경수 여사는
청와대 안에 야당을 자처하며 박정희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날마다 신문과 방송을 챙겨보고 청와대로 쏟아지는 편지에 일일이 답장하는 등 민원도 손수 챙겼는데 유신 시절 민청학년 사건으로 수배 중이었던 이철 전 의원의 아버지를 청와대로 모셔서 극진히 대접했다는 일화는 아주 유명합니다. 문세광의 저격으로 49살의 유명을 달리하지 않았다면 박정희 대통령의 말년이 그렇게 비극적이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경수 여사의 리더십이 있었기에 그 후광으로 박근혜 씨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한 10.16 사건으로 대통령이 된 최기화의 부인인 홍기 여사는 8개월의 짧은 재임 기간 탓에 이렇다 하게 알려진 행적은 없다고 합니다. 홍기 여사는 한학자 집안의 후손으로 정규 교육 대신 한문을 배우며 교양을 쌓았던 탓인지 대외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으며 영부인으로서 꼭 해야 할 의례적인 일만 수행했다고 합니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짓밟으면서 대통령이 된 전두환의 부인인 이순자 여사는 보안사 위에 여사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돌아다닐 만큼 여러 사안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었는데 장영자 이철희의 어음 사기 사건으로 구설의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이 여사는 특히 화려한 의상과 사치스러운 보석으로 재임 기간 내내 잡음이 끊이지 않았지만 전두환 대통령과 함께 백담사에 들어가서 2년을 살다가 나오는 걸 보니 나름의 강단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답니다. 상김의 분열과 6.29 선언으로 대통령이 된 노태우의 부인인 김옥숙 여사는 이순자 여사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을 의식해 다소곳한 현모양처 이미지를 고수했던 것 같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퇴임한 후에 비자금 사건이 터지면서는 아예 두문불출했다고 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영부인부터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봐주신 진소리 쓴소리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CRTV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